그리고 그 다음 예수금. 예수금 같은 경우도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예수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계정 과목이 우리 급여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이죠. 법인과 개인의 원천세 신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똑같이 예수금 계정 과목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급 비용. 저는 미지급 비용을 이제 다른 회사들은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카드 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지급 비용으로 걸어요. 그리고 급여도 그냥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으로 이 계정 과목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급 비용으로 본다면 저는 법인과 개인이 이제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법인이 쓴 법인 카드와 개인이 쓴 개인 카드의 이제 회계 처리 때문에 이제 미지급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둘 다 똑같이 카드를 쓴 것을 입력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은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입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나간 것과 일치를 해야 되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애들 학원비도 쓸 수 있고 미용실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올릴 때 100% 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것만 올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는 100% 다 올라가지가 않겠죠. 중간중간 사업에 필요한 것만 걸러서 올릴 거고, 그거에 대한 카드는 연체가 되면 당연히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달이 카드 대금이 나갔다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올린 카드 대금만큼은 미지급 비용에서 차감을 해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뭐 대표님이 사적으로 쓰셨어요 하면 이 법인 카드 사용한 것에서 대표님이 사적으로 쓴 거,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급금 이렇게 치시면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아예 전표 입력을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자본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이제 정해진 자본금을 딱 바탕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반면, 개인은 그때그때 자본금이 달라져요. 개인 사업자는 뭐 등기부 등본이나 자본금을 내어놓고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년도의 뭐 손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뭐 목돈을 들여서 비품을 사고 시설 장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자본금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본금은 둘 다 똑같은 계정 과목을 쓰기는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정말 많이 써요. 뭐 증빙이나 돈을 넣었거나 돈을 뺐을 때, 법인 같은 경우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돈을 가져가거나 갖고 왔을 때 인출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자본금과 인출금에서 상계하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 위주로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손익계산서에서 이 세 가지 항목만 많이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실은 개인과 법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증빙으로 이루어진 단기의 비용, 단기의 매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 4대 보험과 관련한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법인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와 관련해서 대표자 것까지 전부 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죠. 요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개인도 개인 사업자가 본인 개인의 건강보험료, 국가 건강보험공단에다 내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둘이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에요. 법인은 국민연금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은 이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내는 국민연금을 세금과 공과 처리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종소세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조정사항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에 연금보험료 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연금보험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으면 중복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종소세 때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법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료가 보험료로 처리가 가능해요. 임직원을 위한 뭐 개인적인 보험도 마찬가지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운전자라든지 혹은 뭐 화재보험 정도까지는 이제 보험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 대표자 개인의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실비변상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사적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개인 사업자의 사적 비용이냐 아니냐로 정말 많이 나뉘기 때문에 요거는 잘 판단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 이자 수익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법인은 통장을 올리면서 이자 수익을 전부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선납세금, 이자 수익 선납세금 이거를 전부 다 걸어서 분개를 해줘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통장을 올리지도 않지만 이 이자 수익 자체가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이자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종소세 때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신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태워주지 않습니다. 얘는 종소세 때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통장을 맞추는 개인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자 수익은 인출금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는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도 쓰지 않겠죠. 당연히 이자 수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제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포인트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보다도 더 많은 디테일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결산하실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된다면 개인사업자 결산하는 것을 더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